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말입니다. 전 세계 정세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버텨주고 러시아 군대를 막고 있으니까 이게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당장 서방만 하더라도요, 우크라이나가 막아주니까 이게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서 직접 군대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전쟁 물자를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물자를.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접수하지를 못해요. 당초 48시간 만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게 48시간을 가지고는 택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거점 도시 한 곳이라도 제대로 장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는요, 지금 곤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 서방의 지원이 뒤따르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강해지고 러시아 군대의 격파가 빨라지니까 푸틴 대통령은요, 진짜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핵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지시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핵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야, 참 이거는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우크라이나가 그야말로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인데 여기에다가 핵무기를 터뜨리겠다고요?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핵의 위험성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다가 핵무기를 떨어뜨리겠다는 발상,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게 저는 충격적입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 이 위협이 세계 대공황으로 가는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예측을 지금 해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게 서방의 경제 제재는요, 엄청난, 쉽게 말하면 금융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금융 핵폭탄. 실제 핵폭탄은 아니지만 국제 간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킨다는 겁니다. 스위프트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무역 거래를 하든 현금 거래를 하든 거래가 일어났을 경우에 국제 결제 전산망을 활용해서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국제 결제 전산망에서 지금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것을 G7 7개국이죠. 서방 7개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는요, 지금 쉽게 말하면 경제가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금융 핵무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어느 정도 패닉에 빠졌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루블화 가치가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달러당 74.7916 루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2년 2월 28일 딱 두 달이 지난 지금에는 달러당 110.6594 루블이에요. 그야말로 루블화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죠. 완전히. 이 정도면 여러분, 루블화 가치가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점점 변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루블화 가치가. 그만큼 말입니다. 루블화는 이제 러시아 화폐죠. 아무도 안 쓰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이러니까 말입니다. 러시아는요 살고자 기준금리를 무려 말입니다 20%까지 올렸어요. 2022년 2월 11일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9.5%였는데요. 이거를 20%까지 올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자 많이 줄 테니까 외국인들아 탈출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자 많이 줄 테니까 탈출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이자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요 무역 결제망에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왕따가 돼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러시아에 투자해놓고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한들 거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루블화의 가치는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루블화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오히려 루블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에는요 금융 대혼란이 터진 겁니다. 금융 대혼란이. 이렇게 금융 대혼란이 터지니까 말입니다. 지금 은행마다 뱅크런도 일어납니다. 뱅크런. 내 돈 찾아야 되겠다. 빨리 내 돈 찾아야지 돈이 살아있지. 그것도 기왕이면 달러로 바꿔서 찾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은행마다 줄줄이 서게 됩니다. 뱅크런이라는 게 돈 찾아서 집으로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혼란의 도가니로 점점 빠져들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요 또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방과 미국을 위한 또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에게 동시에 쉽게 말하면 특별경제 조치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꺼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외화 가지고 있지 마라. 이제는 외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80%를 사흘 내에 시장에다 매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흘 내에 시장에다 매각해라. 쉽게 말하면 매각하고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 달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루블화는 더 떨어질 겁니다. 아마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지 말고 팔아라는 거예요. 게다가 러시아 체류자는요 차용 계약에 따라서 역의 거주자에게 외화를 제공하는 거래는 금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외화를 밖으로 못 나가게 막은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기아차나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LG전자 달러 못 가지고 나옵니다. 달러 못 가지고 나와요. 어디 그뿐입니까? 해외 체류자 중에서 말입니다. 해외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외화를 계좌를 통해서 외화를 송금하거나 또 전자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이거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방의 금융 핵폭탄에 대비한 나름대로 자구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구책.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는 꽁꽁 걸어 잠그게 됩니다. 외화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건 들어오게 하겠죠. 그러면 어느 투자자가 지금 러시아 가서 더 투자하겠습니까? 더 투자해서 더 생산을 할까요? 그렇지도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게 러시아가 괜찮을까요? 게다가 서방은 말입니다. 또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 검수 조치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석유를 팔아먹는 것도 천연가스 팔아먹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 제재 조치까지 하게 되면 이게 두 번째 핵폭탄입니다. 에너지 폭탄입니다. 러시아는 생명줄이거든요. 에너지 거래 자체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마저도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제재에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말입니다. 푸틴은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최악의 선택이 뭡니까 여러분? 최악의 선택이 이놈의 핵이요 핵. 러시아는 지금 핵을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6,255개. 이게 뭐 비공인인데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요. 실전 배치되어 있는 게 1625기나 됩니다. 1625기. 장난 아니죠. 물론 핵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간다면 3차 대전 아니라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마 핵전쟁이라고 제가 달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위협의 순위가 커지고요. 우크라이나를 통한 진짜 최악의 경우가 지금 서서히 이제 경제가 막히니까요. 경제가 막히기 시작하고 물자가 제대로 돌지 않게 시작하면 저는 대공황 충분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1932년 7월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다우산업지수가 41까지 쭉 떨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 저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여기에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전쟁이 안 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난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설마 경제적 제재가 엄청난데 이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이성적 판단이 솔직히 먹히지 않았잖아요. 푸틴은요.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 우리는 이해 못할 수도 있고요. 그 이해 못하는 사건이 터져서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대공황으로 빠지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어질 거라고. 그만큼 말입니다. 위험의 어떤 강도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위험의 강도가.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뭐 좀 마찬가지긴 한데요. 설마 1930년대 대공황까지 가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황은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분, 거기에 자존심까지 더하면요. 이게 큰 대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개인의 탐욕이나 욕심에 얽매여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게 저는 인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의 충격도 그 도를 충분히 넘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또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